그 정은경, 강금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발표를 했을 때 예상이 됐는데 그 보수계 원로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 인선 발표했을 때 놀랐습니다. 뭐 의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이제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요. 근데 저는 좀 아주 의외라고 느끼지 않은 게 이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요. 그리고 이제 지난번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는 너 임기 단축 개헌하고 물러나라 윤석열한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고요. 개헌 이후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은 개헌을 해왔는데 너 이제 개헌으로 끝날 문제 아니야. 너 그냥 물러나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탄핵돼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. 그런 면에서는 내란 종식 차원에서 그 들어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기본적으로 저분은 계속 실용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네. 굳이 이념에 얽매여서 보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저도 이게 크게 의외 인사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작년 말부터 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가 이상동 교수라든가 뭐 윤 전 장관 만나면서 이른바 이제 중도보수 통합 행보했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이분을 만났잖아요. 그래서 뭐 그 당시 만나가지고 뭐 국민 통합하고 그다음에 뭐 정치보복 금지 이런 것들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 쪽에 알아보니까 이게 이 민주당하고 주요 현안 관련해서 계속 소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학자 그렇습니다. 네. 기본권 개헌 관련 논의에 대해서 이제 본인 생각하는 걸 민주당 쪽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 계속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관계들을 맺어왔던 것 같아요. 그 저도 하나 덧붙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할 때부터 이제 교류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이전 처장이 보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보기보다 되게 실용적이다. 그래서 대화도 잘 통했다고 그러고요. 지난 대선 때 이틀 전인가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게 근소한 차이로 져서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윤석열 정권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더 마음에 걸리더라. 그래서 네. 이번에는 그냥 뭐 전화 왔길래 바로 받아들였다. 그리고 제1호 헌재 맞습니다. 연구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많이 설득했던 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분이 그러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리고 이용 선배는 이석연 처장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면서요? 예. 일단 뭐 이력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제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때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임명이 됐고요. 2004년도에 그 되게 시끄러웠는데 신행정수도 이제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실련에도 계셨지만 이제 보수적인 행보를 좀 그때 하신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분이 법제처장 되시고 바로 그 직후였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사실 인터뷰한 건 아니고 저희 부장이 인터뷰하시고 저는 받아쳤습니다. 그때만 해도.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연식이 되지 않아요. 근데 어쨌든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예나 지금이나 개혁하자는 거고 그걸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. 이게 저희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진보라고 하더니 요즘은 보수라고 한다. 그리고 뭐 나한테 힘센 부처나 사람은 없다. 헌법 정신대로만 원칙을 지키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끝나고 나서 뭐 고맙다 그러면서 어쨌든 나중에 우리 기사 한번 꼭 주겠다 이러더니 약속 안 지키셨어요. 아니 같은 법제처장인데 이광주랑 많이 다른 뉘앙스의 말이 들리는 것 같고 그 결국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다면서요. 그렇죠. 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뭐 지금 경실련 사무총장을 했고요. 그다음 시민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뭐 이제 기존의 시민운동 노선하고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죠.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보수와 진보로 아우르는 실용주의 시민운동 뭐 이런 걸 했고 그래서 뭐 이른바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이 뭐 진보 세력이 독점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좀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 MB 때 이 법제처장으로 가게 됐던 계기가 아마 그 당시에 MB 쪽에서 하고 있던 그 뉴라이트 쪽 그 시민운동 이쪽에서 아마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정부에 의외로 그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의원들도 그렇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우리 문제적 인물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. 그때 한나라당 대표를 하셨는데 그때 오세훈 전 시장의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로 이제 사퇴하면서 언격결에 이제 그 그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박원순 원래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나오려다가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본인은 이제 양보를 하고요. 그때 박원순 바람이 좀 불 때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누구냐면 이석연 전 처장이었어요. 그러니까 시민단체 대 시민단체. 뭐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분이 원래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때 기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
전에 제가 그 홍준표 편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 일면에 갑자기 저 프레임을 내놓은 거예요. 시민단체 대 시민단체. 근데 사실 그때 좀 인기는 없으셔서 뭐 좀 뭐라고 그럴까 파급력은 없으셨고 결국 이제 못 나오시게 됐죠. 아니 근데 이쯤 되니까 좀 네. 헷갈리는 게 이분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과연 진보인지 보수인지 얘기만 들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두 분은 좀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? 글쎄요, 뭐 이걸 뭐 지금 이제 근데 민주당 선대위 참석을 했다고 해서 이분을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평가하기에는 평소 이분이 했던 말을 하고 그렇게 모순적인 것 같잖아요. 왜냐면 이제 아까 뭐 이용 기자 말했지만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맥락이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 의무인데 네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 내란 시도를 보면서 이제 이분도 이제 아마 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지럽혀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해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제 자기가 자꾸 보수라고 하는데 이제 체제와 관련해서는 자기는 보수다. 그런데 이제 이른바 법치주의라든가 절차적 정의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 진보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터뷰에서 예전에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떨 땐 진보라고 어떨 땐 보수라고 한다.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저기에 윤여준 전 장관이나 네. 아니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김준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. 절차적인 이런 정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라서 본인들 말은 실용주의자고 얘기를 하고요. 저도 뭐 그 말에 좀 납득이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굳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저분이 보기에 지금 내란 극복과 이제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이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그게 뭐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을까 그 이석연 전 처장이 보기에 그래서 네. 선택을 한 것으로 봅니다. 이석연 전 처장을 얻었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?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이 헌법적 학자 뭐 내란 종식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아까 뭐 이용 기자 그 정은경 전 차장이라든가 이런 때 말씀을 했던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안정감을 주고 이러는데 보통 이제 TV 광고를 보면 이제 보험이나 네. 건강식품, 가전제품 광고 이런 데 보면 이제 다른 제품하고 달리 이제 세련되고 젊은 뭐 모델들이 나오는 게 맞아요. 아니라 주로 이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유명 인사라든가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.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현역 활동하고 있는 원로 배우 이순재 같은 분이 나오는데 이 전 처장도 아마 그런 보조인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거죠. 뭐 제가 어디 한 입으로 두 말 합니까?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번 찍어주세요. 뭐 하세요? 아니,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재명 그 후보 측에서도 반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이런 분을 영입했다는 것은 일단 좀 한마디만 하면 저 얼토당토하는 성대모사를 드리면서 잠깐 웃음을 참았고요. 예.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도와달라고 해서 흔쾌히 나선 거니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불안하다. 그다음에 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. 제가 이제 제 주변에도 좀 싫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. 그냥 싫은 것들 떠나서 이제 국회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. 막 무소불이다.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. 그런데 다만 이석연이나 강금실이나 뭐 아니면 정은경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앞서 지난 편에 우리가 다뤘던 윤여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. 국민한테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증한다. 이런 심리적 효과가 꽤 크다고 봐요.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그죠 안심을 좀 국민들 내가 이분들 봐라. 이분들도 나를 믿는데 국민들 한번 나 좀 믿어주세요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고 잘 모셔왔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순서죠. 오늘의 한 줄 평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. 역대 대선을 보면 이제 뭐 명망가들 세워가지고 뭐 약점 보완하고 했기도 했고 이제 뭐 되게 고전적인 전략이잖아요. 이게 뭐 상대 진영 인사들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뭐 박근혜 때는 이제 한광옥 전 비서실장 DJ 정부 때 했고 뭐 윤석열 때는 뭐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이고 이런 했는데 이게 이번은 그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짧게 하면 정은경, 강금실, 이석연 등은 선을 넘어온 사람이 아니다. 선을 지킨 사람이다. 선을 지킨 사람이다. 내란 종식을 위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생각한 사람이다. 부담 많이 되시겠는데요? 뭐 저는 뭐 늘 생각하는데 이제 정은경, 강금실, 이석연은 네. 이재명의 반창고다. 반창고다.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 이재명의
약점을 더 보완해주고 이제 예. 그 약간 좀 이재명을 보증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고 예전에 영화 중에 반짱고라는 게 있었어요. 반짱고요? 반창고라는 게 있었습니다. 반창고. 예, 예. 약간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친숙한 발언이래요. 그래서 뭐 반창고다 아니면 반창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